우린 늘 독일, 프랑스 무기가 최고라 믿었습니다. 선택권이 없다고도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K구 자주포가 모든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방의 명중, 단 한 치 오차도 없는 완벽함, 태도와 협력, 그들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광격을 목격한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떻게 전 세계 무기 시장을 바꿔놓았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이테크 호르바트라고 합니다. 성인 시절 내내 유럽이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독일 전차와 프랑스 포병,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고급 부품을 판매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서 멘토들에게 독일 품질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약속 그 자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방위산업 맥락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저는 늘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일 뿐 중무장을 만드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업계에서 믿을 만한 이름은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그 목록에 없었습니다. 바이에른으로 떠나던 아침,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노트를 챙기고 구두를 닫고 도착하자마자 할 첫 말들을 연습했습니다. 이 나토 실사격 훈련은 제가 이미 믿고 있는 모든 것을 확인시켜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자주포들이 흙길 위를 우아하게 달리고 승무원들은 마치 무용수처럼 움직일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 파트너들이 한 발 한 발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장면도 상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래된 동맹들이 유럽의 방어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쌀쌀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코트를 여미고 안개에 쌓인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격장 모습은 나무로 된 관측탑과 금속 표적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자갈 위를 걷는 제 구두 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습니다. 프랑스의 파란 깃발과 독일의 검적황, 금빛 삼색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곳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관람석에 자리를 잡자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슬로바키아 동료인 마렉이었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쇼를 볼 준비됐죠? 하고 장난 섞인 웃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첫 발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은 군더더기 없는 절차로 탄환을 연달아 장전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흙먼지가 피어오르자 저는 속도를 기록하며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네 번째 사격에서 독일 자주포 제어판의 빨간 등이 깜빡였고 포신이 멈춰섰습니다. 연기가 포구에서 피어올랐고 승무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전선과 장비를 더듬으며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내 관람석 전체가 무언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단순한 기계적 고장인가 싶어 의아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승무원들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야 왼쪽에서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사격장에 차분히 서 있는 한국의 K구 자주포였습니다. 이질적으로 느껴질 만큼 묵직한 그림자였지만 승무원들은 소리 없이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포신을 들어 올리고 조준경을 확인한 뒤 사격했습니다. 한 발의 궤적은 매끄럽고 완벽했으며 표적은 불꽃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목표물 파괴 완료라는 깔끔한 무전이 뒤따랐습니다. 20여 미터 거리에서도 몸 전체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제게는 낯선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평생 이 기계를 무시하고 살아왔단 말인가? 전통에만 안주함으로써 무엇을 놓친 것일까? 답답함이 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한국 승무원들의 두 번째, 세 번째 사격이 연달아 명중했습니다. 폭발음과 연기가 제 기억 속에 하나둘 각인되었습니다. 제 곁에서 마렉이 낮게 말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는 제 무릎 위에 놓인 채 잊혀졌습니다. 저는 단순히 포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믿음에 도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훈련이 전통이 아닌 새로운 강자가 서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임을. 그리고 그 강자가 제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말입니다. 저는 해가 뜨기 전 사격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사격장을 감싸고 있어서 제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발걸음마다 흙이 축축하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키 큰 소나무가 주변을 둘러싸고
바람에 잎들이 살랑거리며 속삭이는 듯했지요. 제 앞에는 금속 표적과 나무로 만든 관측탑이 마치 묵묵한 심판자처럼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와 마렉은 관람석 쪽으로 걸었습니다. 길가에는 줄지어 대기 중인 장비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독일 자주포들, 정교한 프랑스 포병, 그리고 한쪽 끝에는 단 하나의 한국 K9 자주포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보아오던 익숙한 모습들에만 시선이 갔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개 속에서 어렴풋이 드러난 K9의 짙은 녹색 도장이 새 것처럼 빛나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포시는 하늘을 향해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지요.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든 사람도 있었고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고정하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공기는 예의 바른 수다와 가끔 들리는 웃음소리로 가득했지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나토 전문가와 구매자들이 모인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넥타이를 고추매고 노트를 한 번 더 점검한 뒤 유럽 최고의 장비들을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스피커에서 크랙 소리가 나더니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사격 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선 밖에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끝나자 관람석에는 순식간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으니까요. 첫 시연은 독일팀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척척 맞아떨어지는 동작으로 각자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한 병사는 포탄을 장전에 넣고 다른 병사는 조준 장치를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병사는 무전의 수치를 전달했고 곧이어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자주포가 포효하듯 굉음을 내며 땅을 흔들었고 흙먼지 기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으로 그 진동을 느끼며 노트에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표적은 정확히 명중되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사거리와 발사각도, 소요 시간을 적는 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독일 승무원들은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는데 장전 사이클이 67초쯤 걸렸습니다. 효율적이고 정밀하며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약간 더 신중했지만 매우 꼼꼼하게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지자 궤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아갔고 표적은 불꽃과 함께 터져 올랐습니다. 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의 성공이었으니까요. 다시 독일 자주포가 재장전하는 모습을 보려고 시선을 돌리는 순간 무언가 잘못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어판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승무원들의 동작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병사는 패널 내부를 들여다보고 다른 병사는 도구를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자신 있던 손놀림이 불안하고 조급한 움직임으로 바뀌었지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일시적인 고장인가 아니면 더 큰 문제인가 궁금해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번져갔습니다. 그때 저는 시선을 한국 K9 자주포로 돌렸습니다. 승무원들은 기계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경고등도 없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한 병사는 게이지를 확인했고 다른 병사는 포신을 단단히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치 긴장감 없는 일상적인 작업처럼 보였습니다. 발사! 그들이 영어로 명령을 외쳤습니다. K9의 포신은 거의 흔들림 없이 사격했고 탄환은 부드러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표적은 깨끗하게 파괴되었고 목표물 파괴 완료라는 무전이 침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무 소란도 과장된 연출도 없이 결과만 있었습니다. 제 펜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요란하게 뛰어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지요. 아침 안개 속에서 또 다른 포탄이 장전되고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음들은 제 기억 속에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제가 놓친 게 무엇인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인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사격장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알던 거인들만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전선을 따라 맨 끝자리에 섰습니다. 제 시선은 나란히 놓인 두 자주포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제 오른쪽에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던 독일 포가 있었습니다. 올리브빛 녹색 장갑과 무거운 포신, 분주하게 움직이는 승무원의 모습이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왼쪽에는 한국의 K9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샛별처럼 깔끔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짙은 도장이 아침 햇살에 은은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포신 주위에는 얇은 안개가 맴돌아 마치 꿈에서 튀어나온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은 작은 무리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병사가 볼트를 단단히 조이고 다른 병사는 제어판에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게이지를 살폈지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회의실이나 화상통화, 전시회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효율적이고 통제된, 그러나 안전한 퍼포먼스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다 지휘관이 손을 들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발사! 독일 자주포가 포효하듯 천둥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발 아래 땅이 울렁거리고 포신 주변에 거대한 흙먼지 기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진동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회색 안개를 가르며 날아간 포탄은 목표물을 화염으로 뒤덮으며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저는 노트에다 사이클 타임 68초, 총구 속도 안정적, 명중 정확이라고 빠르게 적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숨을 크게 내쉬고 다음 발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제어 콘솔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고 독일 병사들은 동작을 멈췄습니다. 한 명은 포탄을 반쯤 장전해 둔 채 멈춰 섰고 또 다른 병사는 렌치를 툭툭 두드리며 패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자신 있던 리듬이 산산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람석에서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고 의지해온 익숙한 포가 지금 멈춰 서 있는 모습에 저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을 고르며 다시 K9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병사는 조준 다이얼을 정확히 맞췄고 다른 병사는 포탄을 조심스레 장전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손놀림은 날카롭고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지요. 발사! 그들이 또렷한 영어로 외쳤습니다. K9이 잔잔한 포성을 울리며 응답했습니다. 포신은 거의 떨림 없이 사격했고 총구에서 번쩍 이는 섬광이 일었습니다. 포탄은 마치 유도화살처럼 곧장 날아가 목표물 한가운데에 명중했습니다. 그 순간 펜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위에서는 탄성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우레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표물 파괴 완료라는 차분한 무전이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은 두근거림으로 꽉 차 있었고 노트 위의 글씨는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기계를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독일 승무원들은 부랴부랴 포를 수리하느라 분주했지만 한국 승무원들은 한마디 말 없이 다음 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포탄을 교체한 뒤 다시 조준을 확인하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독일 최고 장비보다도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준비 완료. 그들이 외쳤습니다. 다시 울려 퍼진 쿵, 쿵, 쿵. 각 발사음은 똑같이 완벽한 정밀도를 자랑했습니다. 폭발음은 소나무 숲의 파문처럼 울려 퍼졌고 제 숨이 짧고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셔터 소리와 들뜬 속삭임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오래 믿어온 자신감과 이 순간 제 심장에 전해진 새로운 의문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설계가 이처럼 안정감을 주는지, 반동까지도 부드럽게 흡수하는 장치가 궁금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장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 발탄이 목표물을 강타하자 안개가 갈라지며 총구 주변의 물방울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국팀은 당당히 일어서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바이에른 들판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탁월함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찾아올 수 있으며 진실 앞에서는 저의 믿음조차 유연해져야 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바이에른 훈련장에서 돌아온 직후 브라티슬라바 사무실의 유리벽 이사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는데도 방 안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에는 우리의 핵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담당인 디트리 팔크, 프랑스 담당인 마르셀 뒤부아, 그리고 수석 엔지니어인 라도미르 젤렌이 박사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힘껏 잡아야 마음이 좀 진정되었습니다. 보이테크, 디트리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요청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밴 느낌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직접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인쇄된 사진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맨 위 사진에는 K9 자주포가 사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신이 솟구치고 섬광이 번쩍이며
목표물이 완벽하게 폭발하는 모습이었지요. 디트리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왜 우리 유럽 파트너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구축해온 동맹을 무시하는 셈인데요. 마르셀은 공책 위에 펜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러면 공급업체들이 반발하고 우리 평판에도 타격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연을 보셨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멈췄고 프랑스 시스템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반면 한국 K군은 완벽하게 연달아 성공했습니다. 모든 표적을 1분 이내에 명중시켰고 재장전 속도도 가장 빠르고 부드러웠습니다. 젤레니 박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당신 말로는 K9이 우리 기기들보다 낫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신뢰할 수 있고 빠릅니다.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트리히가 입을 열려하자 마르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은 나토 방어망의 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은 불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조였지만 저는 훈련장 안개 속에서 느꼈던 전율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의 차분한 얼굴, 그들이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모습이 떠올랐지요. 저도 주저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형 분석, 기상 모델, 도로 주행 시험까지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젤레니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춤 설계를 제안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날씨, 경사, 도로 조건에 맞춘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피드백을 요청하며 함께 설계하자고 했습니다. 디트리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큰 도약입니다. 유지보수, 예비 부품, 교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유럽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인근 창고에 예비 부품을 비축해 두었고 승무원들은 현장에서 유럽 군인들과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영어도 능숙하며 나토 절차에 정통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마르셀이 턱을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떤가요? 저는 또 다른 그래프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수명 주기 비용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들의 개발비가 높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저렴합니다. 10년을 놓고 보면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이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젤레니 박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성능과 비용이 사실이라면 실험적 파트너십을 지지합니다. 디트리히는 마르셀을 힐끗 본 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한적 시험 도입이군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재 계약은 유지하되 한국 시스템을 엔지니어들과 함께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시험만 해보자는 겁니다. 마르셀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공급업체에게 통보하겠습니다. 반발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처리하죠. 어깨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을 나서며 노트북에 붙인 K9 사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속삭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오래된 관념을 내려놓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회의실을 흔들어도 옳은 것을 지지하는 용기가 변화를 이끈다는 것을요. 다음 단계는 험난하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을 믿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유리 마철로에 반사된 밝은 조명이 춤추고 교통소음이 먼 곳의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매콤한 떡볶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달콤한 귤향까지. 공항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망설임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바이에른에서 K9를 지켜보며 느꼈던 바로 그 전율이었습니다. 방위산업체 본사에 들어서자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팀이 따뜻한 인사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영어는 분명했고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란 도면과 사진이 빼곡한 복도를 지나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막과 눈 덮인 언덕, 심지어 군함 위에서도 사격을 펼치는 K9, 자주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지요. 각 사진마다 제가 훈련장에서 보았던 차분한 위력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밝은 회의실에서는 녹차와 쌀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친근한 인사가 우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듯했습니다. 주 엔지니어인 김 대위께서 커다란 도면을 탁자 위에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제안서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지요. 도면에는 슬로바키아의 함로에 맞춘 형가장치, 조정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바퀴는 더 넓어졌고 포신 장착부는 더욱 견고해졌으며 엔진은 혹한기에도 문제없도록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김 대위께서 하이랜드 모드 하일랜드 모드라고 적힌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가파른 경사에서도 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동 유압장치를 조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덕 꼭대기 논밭과 구불구불한 산길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바로 우리 팀이 필요로 했던 기능이었습니다. 이어 대형 스크린에 슬로바키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아이콘들이 군사기지, 훈련장, 기상 관측소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가상 포탄이 산과 골짜기를 넘나들며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바람, 고도, 온도까지 모두 반영된 테스트였습니다. 저는 마치 비디오 게임을 보듯 전투 시뮬레이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논의가 끝나자 김 대위께서 두툼한 계약 초안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초안 계약서입니다. 책자에는 생산 일정, 폴란드 예비 부품 창고, 공동 정비 교육, 기술 공유 방안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조항과 서명란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을 상상하자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회의실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한국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슬로바키아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공장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조립 라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보담이 장갑판을 용접하고 기술자들이 포신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완성된 K9 자주포를 운송 트럭에 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차가운 금속을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 장비가 슬로바키아 계곡을 달릴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현장 감독이 작은 모형 자주포를 건네주었습니다. 축소판임에도 세밀하게 재현된 모습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오며 머릿속이 온통 서울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녹차향, 공장 기계음, 화면 속 가상 포탄의 섬광까지 모두 동료들에게 전하며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제가 처음 훈련장에서 느꼈던 경이로움이 비쳤습니다. 직접 협력 계획을 발표하자 회의실에는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사는 어깨를 토닥이며 새로운 문을 열었구나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 지난 며칠을 되돌아봅니다. 녹차 김, 공장 허밍, 가상 시뮬레이션의 섬광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 파트너십이 단순한 계약과 도면을 넘어선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슬로바키아와 한국이 함께라면 어느 한 곳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더욱 강력한 방어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요. 저는 해가 지며 다뉴브강이 금빛과 주황빛으로 물드는 모습을 보며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사무실은 고요하지만 제 머릿속은 바이에른의 기억, K9의 포신이 울부짖던 순간, 그리고 반동이 딱딱 소리 내며 뒤로 밀려났던 날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K9 자주포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 작은 포신은 마치 올 한 해 제 삶을 바꾼 모든 것을 상기시키기라도 하듯 저를 향해 가리키고 있지요. 저는 모형을 집어들고 손바닥 위에서 천천히 돌려봅니다. 금속은 차갑고 포탑의 후물 손끝으로 더듬을 수 있습니다. 진흙투성이에 안개 낀 들판에서 단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바이에른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순간, 안개가 제 몸을 커튼처럼 감싸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독일 자주포가 멈춰서고 한국포가 완벽한 사격을 이어가던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치던 그 순간도요. 여러분은 한 번의 순간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날 제가 오랜 관념이라는 상자 안에 갇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의 거인들은 익숙했지만 익숙함은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저는 전통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고 실적보다 명성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K9은 혁신과 노력이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자에 몸을 기대고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고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강물이 좋았을 겁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니까요. 슬로바키아의 언덕과 도로에 맞춘 도면을 보여준 서울의 아침. 김 대위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팔려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자고 초대했지요. 저는 마치 무언가를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리며 젤레니 박사님의 이메일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K9C 제품의 첫 현장 시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성능은 기대 이상이라고 하네요. 더 빠른 재장전, 부드러운 반동, 한겨울에도 안정적 사격, 미소가 얼굴에 번집니다. 진보란 이른 새벽의 첫 명중처럼 밝고 희망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진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회의실에서 반발하는 동료들, 여전히 옛 파트너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지요. 비용을 문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직접 한국과 손잡자고 제안했을 때 저 자신도 불편함을 느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 것을 믿었기에 굳건히 밀고 나갔습니다. 저는 두 손바닥을 맞대고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는 마음입니다. 귀 기울여 주신 디트리 씨와 마르셀 씨, 데이터로 신뢰를 보여준 젤레니 박사님,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려준 한국 엔지니어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합니다. 슬로바키아 승무원들이 한국 군인들과 나란히 훈련하며 영어로 농담을 주고받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습을 봅니다. 하이 타트라 산맥의 겨울 안개 속을 가르며 바이에른에서 보았던 그 차분하고 정밀한 사격을 재현하는 자주포 포신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해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모형포를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도시의 소음보다 더 선명한 포성. 그 소리는 겸손과 배움에서 비롯된 성공을 상기시킵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호기심을 잃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내일 저는 방위산업 컨퍼런스에서 연설합니다.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낯선 곳에서 다음 큰 아이디어를 찾을 용기를 가지자고 초대할 생각입니다. 다음 혁신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도 있다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5년간 방위산업을 누비며 배운 것은 때로 가장 강력한 파트너십은 완벽한 단 한 번의 시험과 변화를 향한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이테크 호르바트가 유럽의 고정관념을 깨고 한국과 손잡게 된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익숙했던 전통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